알고 있나요? 북녘에 세운 우리의 희망. 그곳에서 함께 보낸 10년이 넘는 세월을. 놀라운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 지금 만나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그곳의 이야기를. 서울에서 약 60km, 인구 30만이 사는 황해북도 개성. 맞아요. 우리가 평양만큼 많이 들어본 그 고려의 수도 개성입니다. 개성은 당시 국제무역의 메카였던 벽난도를 근처에 두고 있어서 상업적으로도 꽤 번성한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높은 지식과 성실함으로 외국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공신이 바로 그 유명한 개성상인이고요.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선주교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거대한 역사가 시작된 땅, 개성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곳 개성이 우리 언론에 오르내린 것은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였어요. 2000년 6월 15일 남측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정상이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에는 앞으로 남북의 평화를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자라는 약속이 포함돼 있었죠. 함께 일하는 공업단지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할지 고민이었어요. 이때 나타난 도시가 짜잔! 바로 개성이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에는 6만여 명의 북측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북측은 이런 군사적 요충지를 내어주고 공단을 짓도록 해주었죠. 남과 북은 개성에 공단을 지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만들고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만든 물건을 세계로 수출하여 개성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에 날개를 달고 북이 제공한 2천만 평 중 100만 평의 땅 위에 도로가 깔리고 전기와 통신망이 연결되고 공장이 세워지고 편의점과 식당, 호텔, 병원, 공원이 지어졌죠. 우리처럼 분단을 겪고 통일을 이뤘던 독일인들조차 상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놀랐다는데요. 와우.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이 낳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공단 개발이 시작되고 우리 기업의 공장이 하나 둘 지어지고 그 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측의 125개의 제조업 기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60%는 섬유 봉제, 가죽, 가방, 신발 등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개성시는 물론 개풍군, 장풍군 일대 주민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드디어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2004년 12월 첫 상품인 냄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냄비는 생산된 지 2시간 만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도착해 통일 냄비라 불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고 해요. 이후로도 개성공단에서는 중고생들이 매일 입는 교복, 우리가 입는 옷, 양말, 속옷, 문구점에서 파는 딱풀과 크레파스, 그리고 생활용품인 전기밥솥, 식기도자기, 아웃도어 의류, 신발, 스마트폰 부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북측 사람들의 손길이 깃든 물건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은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북측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남측 기업들은 북측 노동자들이 무척 꼼꼼하고 노련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렇다면 북측 노동자들은 얼마의 월급을 받았을까요? 답은 개성공단이 시작됐을 때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50달러로 한 달에 약 6만 원 정도였어요. 북측은 더 많은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는데요.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는 만큼 평화도 더 굳건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장점은 첫째는 같은 말을 씁니다. 언어 소통이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임의 우수한 손재주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물류비가 안 들거든요. 약 60km 거리인데 그런 1시간 거리에 그런 우량의 근로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 기업인들에게는 대단한 기회이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개성공단 안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도 개성공단과 함께 일하는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북녘 또한 개성 인근 지역까지 경제적으로 활기가 생겼고요.
남북의 경제협력 효과에 대해 세계적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이 통일한다면 2040년대 들어 독일과 일본을 추월해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두 번째의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요. 만드는 제품마다 고퀄리티를 자랑하는 금손.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는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측 노동자 1,000여 명이 함께 생활했는데요. 오랜 세월 몰라도 너무 모른 채 살아온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말 때문에 생기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죠. 오늘 야근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일 없습니다. 아니요,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해야 된다고요. 일 없습니다는 북측에서 괜찮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북측 여성 노동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남측 관리자에게 법인장 선생님, 첫 대면인데 거지처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혀를 찼다는 얘기도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은 강산만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차츰 아,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맞고 저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맞춰가게 되고 서로에게 익숙해지게 되었죠. 참으로 다양한 다름이 공존하는 곳.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곳. 개성공단은 총부리가 아닌 냄비가 반짝이고 싸움이 아닌 웃음이 번지는 평화의 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신규 투자 계획이 중단되기도 했고 출입이 통제되기도 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는 160여일간 공단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가동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측 기업인들이 공장에 돌아오자 북측 노동자들이 달려나와 걱정해주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니 개성공단이 이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 짐작할 만하죠. 그러다 2016년 2월 10일 당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통보하면서 결국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활하던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내려오느라 10년이 넘도록 함께 지낸 북측 사람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죠. 어떤 사장님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어떤 노동자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이라 불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다시금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 곳. 남북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매일 아침 같은 곳에서 일상적으로 만나온 곳. 오해를 넘어 이해라는 햇살 아래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꽃피운 곳. 멀게만 느껴졌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낸 바로 그곳. 그곳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을까요? 기억해 주세요. 남북이 하나 되어 번영을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는 사실을. 개성에서 만든 기타를 메고 북녘 땅을 지나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날. 우리에게 곧 오겠죠?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 어설퍼도 너와 내가 함께한단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린 뭐든 해낼 수 있죠. 그것 하나만으로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던 우리의 꿈. 서로를
있어